네,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반등하면서 단기 분위기는 좋습니다. 그렇지만 역시나 하반기 실적 시즌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는데 월가 분석들 살펴보겠습니다.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 기자, 벌써 이번 주 지나면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. 네,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벌써 2022년의 6월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예. 주식시장의 주요 기관들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. 바로 이 리밸런싱 때문이죠. 리밸런싱이라는 게 사실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이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월가에서 지금 이런 조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펀드 매니저들의 이 리밸런싱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리밸런싱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. 주식 가격이 오르고 또 내리면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. 그러면서 오른 자산은 팔고 또 내린 자산은 사들이면서 처음 분산 투자의 계획대로 자산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. 예. 이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한 건데요. 특히 이번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기관들이 리밸런싱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근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괜찮은 기업들도 좀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. 이런 부분들 좀 저점 매수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다. 이런 전략인 거죠? 네,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담을 것이라는 건데요. 예. S&P 500으로 보면 2분기 동안 지수가 13.7% 빠졌고요. 최근 1년 동안은 17.9% 빠졌습니다.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종목들을 대거 매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월가의 큰 손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최고 시장 전략가는요. 이번 주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요로만 주가가 7%가량 오를 수 있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예. 이번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운용사들에게는 이번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.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. 예. 실제로 이 과거 사례를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증시가 약 10% 하락을 했습니다. 1분기 말 마지막 주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있었던 시기에 주식시장이 7% 랠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지난 5월에도 주식이 10%가량 하락했다가 월말에는 다시 약 7% 상승을 했습니다. 예, 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보면 상승폭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지속이 될지, 뭐 지속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활기는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거든요. 어떻습니까? 아쉽지만 이 월가의 예측은요. 단기적으로 이 반등세가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예. 이 월가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3분기와 또 연말까지는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한데요. 앞서서 리밸런싱으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리밸런싱이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예. 인플레이션도 있고요. 이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역시나 잘 살펴야 한다는 건데요.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. 정치적인 상황이라 하면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얘기를 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CFRA의 샘 스토발 최고 투자 전략가는요. 예. 역사적으로 대통령 재임 2년 차 때 2분기와 3분기가 이 대통령 임기 전체 사이클 중에서 최악의 분기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네. 오는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. 현재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 공화당으로 의회의 권력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4분기와 또 그 다음 2분기 전망은 좀 밝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일단 이번 리밸런싱으로 단기적으로 증시가 숨통이 트이더라도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단기 반등에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? 이 리밸런싱의 주체가 월가의 기관들인 만큼 네. 월가에서는 비중 확대를 어디에 권고하고 있는지 그 종목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먼저 JP모간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로는요. 중국 주식이 꼽히는데요. 세계적으로 줄줄이 금리 인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강한 경기 부양 의지와 또 규제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지난
봉쇄 조치 이후 급락했던 중국 증시 회복세가 투자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또 미중 관계 회복세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.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. 예. 또 중국 정부도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과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아마 저희 방송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월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차리셨을 겁니다. 그러면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을 좀 특정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역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업종들입니다. 네.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보라라는 건데요. JP모간은 이 광산주가 밸류에이션에서도 매력이 있고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이면서 배당 수익도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. 예.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 주가 약세 때 계속해서 이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업종으로는 유틸리티와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에도 공급 부족 상황이 해결되기 쉽지 않은 에너지 그리고 식량 쪽으로 주목해 보는 것도 추천 업종이 되겠다 이렇게 꼽았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경기 방어주들도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모건 스탠리도요, 준비디오, 또 매치그룹, 또 일라이릴리 등 이런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순이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룹들을 주목해보라, 이렇게 비중 확대를 해보라 추천을 했는데요. 예. 또 코로나19 이후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분위기입니다. 여름에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행업계, 또 호텔, 항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건데요. 경기 방어주와 동시에 이 여행 회복주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6월을 마무리하는 월가의 리밸런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. 장기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이 리밸런싱으로 인한 반등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